3월 달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 8월하고 3월 달에 개정된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는 없어요. 용적률 검표율 이런 걸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역세권의 범위를 넓히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 내 2개 노선 이상 환승역 350m 혹은 250m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동그란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250m다 그러면 동그랬는데 이제는 이거를 네모박스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승강장에서 350m면 요 길이 쪽 되는 데는 거의 길게는 한 500m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매 물건을 내가 봤어. 우리 역세권 검색할 수 있잖아요. 역세권. 역으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해서 한 500m까지는 그냥 역세권이라고 보시고 그 경매 물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세권에 500m 안쪽에 있는 애들 빌라 오피스텔 괜찮은 것 같아요. 역세권 복합 개발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거에서 네모 박스로 하면서 길이를 한 500m까지 넓혔다. 500m까지 넓히고 복합 개발이니까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가 그냥 핵심입니다. 핵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4월 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한번 했는데 복합 개발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세권 350m 여기에 노선형 상업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노선형 상업지역. 업무 및 관광, 숙박시설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 친환경 인센티브 제공한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역세권 사업으로 총 41개소를 사업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중에 15개를 변경 결정했고 입안 중인 게 한 2개 정도 있고 수립 중인 게 한 24개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역세권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썩은 주택이라도 있으면 좀 사는 게 좋다.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모 박스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들어선 게 만약에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면 강남역 인근에 이쪽에 이렇게 보면 350m 넘어서 도로변에는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상업지역에도 역세권 사업을 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50m가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가에 대로변에 상업지역까지도 상업지역에 무슨 뭐가 나왔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더 확대해 주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요새 우리 이제 삼성역 쪽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삼성역. 근데 삼성역이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땅들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거기 오피스텔이 나왔어. 그 삼성역 주변에 이런 상업지역 이쪽에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뭐 층수가 한 12층이야. 예를 들어서. 12층인데 그러면 얘를 지금은 한 15층, 16층까지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삼성역이나 이런데 이렇게 상업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많이 못 찾아먹은 애들 공략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하는데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복합 용도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복합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건폐율 용적률을 무조건 상업시켜주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상향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일반 근립상업시설 상향을 해주고 최대 4단계로 상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4단계. 보통 뭐 상업지역인데 뭐 준주거까지도 이렇게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죠. 원래 요 정도밖에 못 짓는데 요만큼 혜택을 줘. 예전에는. 근데 여기에다가 뭐뭐뭐뭐를 또 한다고 그러면 더 높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요 역세권 사업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거 좀 많이 넣겠죠. 임대주택 많이 넣고 청년주택 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진다. 23년 8월까지였다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주택사업 요것도 하면 거의 그 망한다고 하는데 특히 사당 쪽에 이렇게 가면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하거든요. 역 근처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동의여건 강화하고 대신에 역세권 사업으로 좀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역세권은 좋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2개, 4개 단계를 상향해 준다. 만약에 도심의 일반 상업지역이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어준다고 하는 거고 준주거지역이면 근림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역세권 사업이 들어가는 애거든요. 지금은 층수가 한 10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빌라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 나중에 헐고 역세권 사업으로 하면 10몇 층씩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이렇게. 지금 이제 용도지역 변경 사례인데요.
3종 일반 주거면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올려준다는 얘기죠. 지구 중심이면 3종 일반에서 근린상업으로 2개 단계, 지역 중심 지역이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인데 얘를 일반 상업으로 4단계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성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역에서 300m가 넘어가지만 노선형 T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350m 지역대는 거기에 있는 빌라 같은 것들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강남역 혹시 뒤쪽에 보시면 그 빌라 같은 거 좀 저층 빌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층 빌라인데 아파트 같이 생긴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은 사놓으면 무조건 좋다고 봐요. 이렇게 다 바뀐다. 그리고 뭐 내용도 좀 계속 이제 줄이겠다 이런 거고요. 이게 보시니까 이제 용적률 체계인데 보통 기존 250%면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100%. 근데 또 자기네가 원하는 걸 뭐 하고 뭐 창의혁신 뭐를 넣고 뭐 친환경 이렇게 넣으면 최대 1107%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250%에서 1100%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대단한 사업이거든요. 대단한 사업. 서울에 역 근처에 어떤 350m의 역세권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층이 낮다 그러면 그런 땅은 그냥 언젠간 대박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적률 향상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례인데요. 미아역에 있는 건데 3종 일반 주거를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 주고 그냥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290% 증가시키고 이건 보라매역에 있는 건데 3종 일반 주거인데 이것도 2단계를 상향을 해서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나 근린상가 살 수 있겠죠. 요렇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공릉역에 있는 건데 3종 일반 주거로 돼 있는 거를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한다는 거죠.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바꿔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 28층, 지하 6층 이렇게. 이건 강동역에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뭐 하나 짓는다는 것 같던데 강동역 쪽에 3종 일반 주거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3단계 상향이거든요. 3단계. 요렇게 생긴 애예요. 지금 이게 되게 좀 썩었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짓는다는 거죠. 3종 일반 주거인데 일반 상업지역 3단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된 데가 아니어서 그냥 역의 명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블 역세권에 300m 안쪽이면 그냥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더블 역세권. 이왕이면 역세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더블 역세권. 지금 얘도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아주 그냥 꽉 채워서 18층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3종 일반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상 24층으로 올리는 거죠. 지금 15층인데 15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역세권에 띠 모양으로 돼 있는데 15층도 우린 높다고 생각하지만 24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얘네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성이 나오니까. 상업지역은 좀 높더라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줄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수가 있고 생활 서비스나 뭐나 이런 걸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역세권은 늘 다 개발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고 특히 더블 역세권 내에 만약에 빌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번에 내방역 있죠. 내방역도 보면 이렇게 다 빌라들 엄청 많거든요. 걔네들 빌라 많은데 높아야 6층이야. 높아야 6층인데 얘네가 역세권 개발로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거 뭐 18층, 20층 이렇게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 그런 거잖아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1층짜리나 빌라 뭐 2, 3층짜리 요거를 헐어서 20층, 30층 짓는 거잖아요. 역세권 사업은 6층 밑에 빌라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한강입니다. 한강 프로젝트. 한강은 무조건 개발된다. 한강은. 이건 국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강변에 빌라가 나오잖아요. 빌라, 그 한강변 쪽에 한강 조망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파트들, 전 이런 거 무조건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한강변 쪽에 아파트 나오면 한강 조망되는 84제곱미터 34평 아파트 15기면 사거든요. 한강 조망되는 아파트가. 실제로 낙찰가가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 수원에 매교역에 아파트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10억이야. 그럼 저는 아예 그냥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전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하고 답사를 다닐 때 한강을 많이 가거든요. 한강을 많이 가. 왜냐하면 한강은 그냥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 한강 프로젝트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미래 한강본부라고 해서
한강 이렇게 딱 치면 얘네가 한강을 어떻게 개발할지 사시사철 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 공유하게 하고 뭔가 혜택을 주려고 많이 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괜찮다. 한강.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레이트 한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강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는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서울을 이렇게 개발을 한대요. 서울 도심 해가지고 종로, 명동 요쪽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쪽하고 강남 요거를 핵심으로 하는데 그 핵심 세 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한강을 다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한강을. 요 그냥 국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사업. 개발이 되면서 한강 접근성이 되게 좋게 걸어서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게 한강 프로젝트거든요. 자연과 공존하는 이동이 편리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매력이 가득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관광이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거기에 주거지 혁신 얘기가 나오네. 주거지 혁신. 한강변에 노후된 빌라들 엄청 많아요. 한강변에 노후된 빌라들 엄청 많고 그냥 새 빌라도 괜찮아요. 새 빌라들도 끼케야 4, 5층밖에 안 되거든요. 높아야 5, 6층 정도밖에 안 돼. 요런 애들 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88 대책에 의하면 신축 60제곱미터 한강 쪽 괜찮다. 엘리베이터 다 있거든요. 요새 신축은. 그리고 요새 관리들 너무 잘 돼 있어요. 매매 임대 엄청 잘 나가고 한강 쪽에는 그 걸어서 역에도 가까워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강 쪽 괜찮다. 이동이 편리하게 한강 연결할 수 있게 하고 걸어서 다닐 수도 있게 한다. 그리고 이동 확장하게 한다. 이렇게 하고요. 관광 명소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하고 콘텐츠 만들고 문화 관광 이런 거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쁘게 이제 꾸며놓고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쪽 한강변 쪽에 재건축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 자양동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강변에. 옛날 뭐 삼성 아파트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메이커가 삼성이야, 옛날. 그런 아파트들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요새 뭐 재건축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한강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만든다고 하죠. 또 활력을 더한다. 여기 보면 이건 한 사례인데요. 한강하고 연계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성수동에 특별전략구역 있잖아요. 성수동 특별전략구역. 그게 다 한강 조망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 일환으로 77층까지 짓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나중에 뭐 40억, 50억 하잖아요. 40억, 50억 하는데 만약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10억 한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강은 괜찮다, 일단. 이렇게 주거지 혁신한다. 이렇게 15층 규제 폐지를 한다 이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77층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좀 60층, 65층 해서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한강도 그 유람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람선 이렇게 뚝 타고 가다 보면 빛 같은 거 많이 이쁘게 다 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한강도 똑같이. 350m 이상 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강변 쪽에 소형 아파트들 보면 높아야 12층 정도 되나 그렇거든요. 요런 애를 350m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350m면 우리가 몇 층이에요? 70층 되겠죠. 요런 것들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죠. 높이 완화한다. 지금 요게 아파트지구 요런 것들이거든요. 요런 것들 다 늙었어, 사실은. 그래서 재건축하고 뭐 이런 데들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얘들 다 그냥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강변에 빌라, 아파트, 상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도. 이렇게 일정을 쭉 잡아놓고 나중에 얘네가 뭘 하냐면 되게 빨리 이것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신속통합인데요. 이건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에 좀 살을 거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요새 너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을 만든다.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 재개발 재건축이 좀 사업이 좀 안 될 수는 있어요. 안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볼 때 뭐로 보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 때는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우리는 안 갖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갖고 가도 되잖아요. 나중에 피를 받고 팔아도 되는 거니까 내 단계의 전략만 놓고 좀 사고팔고 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가면 수익률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실제로 가서 시장을 가서 보면 몰라요.
왜냐면 이주 나가고 진짜 철거하고 이래야만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잘 몰라.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계속 단계별로 돈이 된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단계 사고 어느 게 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볼게요. 신속기획은 빨라진다. 도시계획도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층수 완화한다. 역세권은 고밀이고 개발 소외지역은 무화주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무화주택으로 하고 무화주택으로도 안 되는 거는 뉴빌리지라는 걸 한대요. 뉴빌리지. 심의기간 무조건 단축시킨다.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통합심의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조례 개정에서 통합심의 한다고 그래요. 신속 통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일반 매매로 만약에 사면 실거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니까. 근데 우리는 경매로 받을 거잖아요. 경매로 하면 실거주를 안 해도 돼. 요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신속통합 재개발이니까 어쨌든 경공매로 우리는 사자. 경공매로.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속통합,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역세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제가 얘기한 빌라 이야기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볼게요.